10년이라는 기간으로 삼고 강남 입성을 꿈꾼다라고 하면 비록 이제 강남은 아니지만 강남과 동등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혹은 초과될 수도 있는 지역이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사연을 같이 한번 오늘도 읽어보면서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제목은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자산 정리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사연의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항상 유튜브로만 보다가 갑자기 해외 주재원을 발령받아 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생겨 글을 남겨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기본 정보, 월소득, 자산, 부채, 투자 목표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연으로 채택을 한 거고요. 고민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해외 주재원 4년을 발령받았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거주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 중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출도 5억 정도까지 받아서 상급지 갭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 예정이다 보니 토어제 지역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매수할 수 없겠더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어제 제외 지역 중에서 투자성이 높은 곳으로 고민 중인데 결정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4년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많은 투자 성과가 나올 곳은 어디일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역에 대해서 뒤에 좀 칠판에 상황 정리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리고 제가 좀 추천드리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초반의 외벌이이세요. 소득을 보면 한 700만 원 정도 벌고 계시고 저축을 월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면은 치료비 같은 것도 나오고 소득은 아마 더 늘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가만히 된 것 같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산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투자에 고민이신데 현재 아파트가 시세가 약 한 8억짜리 들고 있고요. 대출이 없으세요. 현금이 1억 있습니다. 대출을 5억 정도 더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대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출을 뭐 5억 정도까지 받아가지고 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건지 기존의 어떤 차용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수할 때 뭐 담보대출이 받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생애 최초가 아니면은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1투자금이 한 14억 정도 이걸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이제 목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표를 보면 10년 이내에 어떤 금액이나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신 건 아니고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입성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고 싶다 정도로 보여져요. 크게 이제 질문을 한 가지만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민하는 아파트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흑석에 있는 이제 아크로 리버하임이 있고 34평을 보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포도 보셨어요. 마포에는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34평을 보신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분당에도 보면 경자동에 느티 마을이 있는데 여기 4단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를 이렇게 쭉 보면은 마을 4단지만 빼고 한 25억 내외 정도를 이제 보시는 것 같고 본인 돈하고 일부 어떤 대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갭 투자를 하겠다 정도로 계획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디를 가는 게 4년 이내에 시세 차익이 높아질까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일단은 흑석하고 마포를 좀 보면은요 가격이 뭐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한 지역은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로 이제 봤을 때 해당 단지들 두 개가 모두 이미 전고점을 좀 돌파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전고점이 돌파한 시점에 들어가도 우리의 목표는 결국엔 이거잖아요. 그 10년 이내에 우리가 강남에 가려고 하면 강남권의 주택의 상승률과 동등 이상은 돼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강남을 갈 수 있을 텐데 흑석하고 마포의 지난장을 보면 강남권의 상승률보다는 낮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투자의 관점에서 흑석과 마포를 갭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시세 차익을 보고 향후에 강남권 입성을 할 수 있는 시드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갭이 좁혀진다라기보다는 갭이 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나마 이제 질문하셨던 걸 보면 이런 전략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분당의 정자 느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비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의 속도도 빠르죠. 비록 이제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분당의 신축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속도도 좀 빠른 편이고요. 리모델링이 됐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투자성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자성도 높고요. 이렇게 자본을 활용을 해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입주 시점에 여기가 신축이 돼서 입주가 되는 시점이 좀 빠르다 보니까 우리는 4년간 해외 주재원에 이렇게 있으니까 입주를 이제 못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맞추면 여기가 우리가 추분이 나오더라도 추분을 빼고도 전세 금액이 여기가 낮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매매가의 한 50%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분을 빼고도 굉장히 많은 현금이 좀 돌아올 거예요. 현금이 돌아오면 그 현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재투자를 하실 수 있는 전략까지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당 느티마을을 샀을 때 상승분을 1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을 잘 사게 되면 2번의 상승률까지도 이제 같이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에 이제 강남의 상승률을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동등 이상은 가야 여기서 돈을 벌어서 강남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두채 전략을 세금을 고려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분당 느티마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채만 사서는 강남의 상승률을 쫓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세를 맞춰가지고 추분을 내고도 남는 금액으로 다시 그 시점에 재투자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4년 동안 이제 해외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입주할 때 전세를 맞추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10년 이내에 강남을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면 이 정도 자산의 볼륨, 우리가 투자금을 이 정도까지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급지를 더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급지를 사실은 더 높여야 됩니다. 어디까지 높여야 되냐면 강남의 상승률과 비슷한 지역, 동등 이상인 지역의 급지까지는 높이셔야 되는 겁니다. 중하급지를 가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에 가는 게 좋다는 얘기고, 부동산은 사실은 이 거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바로 가시는 게 좋고, 급지를 어디까지 상승하는 게 좋냐면 적어도 강남권의 상승률을 동등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 제가 그런 지역들을 이 정도 자본 하에서 제 영상에 이제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그런 지역들을 여기보다 상향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뭐 최근에 말씀드리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이런 지역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으로 삼고 강남 입성을 꿈꾼다라고 하면 비록 이제 강남은 아니지만 강남과 동등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혹은 초과될 수도 있는 지역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대부분 이제 매매 금액이 싸지는 않은데 지분이 좀 작은 거는 구역에 따라서 이 매매가가 20억이 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본을 이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일부 여기가 이제 임대도 있고요, 월세도 나오는 게 있고 담보 대출도 가능하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는 성수 전략 정비 구역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어서 실거주 요건이 있는 건 맞거든요. 아파트는 아니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이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득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존 거를 내가 승계받거나 아니면 신규로 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성수전략 정비구역도 우리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흑석하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이 돌파를 했고 이미 강남권의 상승률을 쫓아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분당에 있는 이런 정비사업을 가셔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입주장을 잘 활용하셔서 이 돌아오는 전세금으로 반드시 재투자를 하게 되면 강남권에 입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드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단 우리가 이제 전세를 세팅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한 번에 가자. 왜냐면 부동산은 또 팔고 사고 이런 거래세가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 정도의 자산 볼륨이고 하면은 우리가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서도 매매가가 좀 낮은 거, 지분이 비록 크지 않은 것들도 이제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한 10년 내외 정도면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강변에 신축 아파트가 되니까 웬만한 강남권의 주택 상승분보다 월등히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다각도로 좀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